자, 여러분들 이제 숏 치면 죽는 시장이 곧 찾아올 것 같아요. 자, 지금 롱타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요즘에 제가 롱타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는 조심하자.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땠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91.3K 이거를 넘어서며 그때부터는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그 타점에 있어서 롱타점이 계속해서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도 늦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1%대 정도, 이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숏을 친다? 저는 97.2K하고 98K,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100K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숏을 쳐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 장기적인 채널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숏 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계좌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게 올라간다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뭐 제가 예상하는 그런 98K라는 고점을 찍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선 그냥 내려가면 롱을 치고 올라가면 그냥 보내주고 이걸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올라갈 때 보내주는 건 밑에서 못 잡았을 때니까 오늘 이 타점들 단기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이게 눌리더라도 무조건 왜 롱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변동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좀 갇혀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방 돌파를 보여주는 순간에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97.2K 이게 최소값이고 뭐 최대값은 98K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100K 정도는 102K 정도는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런 타점들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보면 될지 이런 것들 다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노하우들 알려드리는 값을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1월 10일 날 지난주 주말이죠. 이때 91.3K를 넘는 종가가 딱 발생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중장기 추세나 단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롱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고 그 이유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늦지가 않았고 지금 들어서야 91.3K 뭐 오늘 종가 마감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장세가 곧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뭐 단기적인 관점 1번 자, 이 상승 패러렐 딱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보자. 아직은 상승 패러렐 도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단기적인 두 번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91.3K와 97.7K 이거를 저항을 체크하고 지지를 체크하고 들어가 보자. 그때 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 제가 10일 날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이때 흐름에 있어서 이때 뭐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 올라올 때 회복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결과로 다 나와지고 있어요. 지금 뭐 92.5K 제가 1차 TP로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이걸 5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5분봉으로 딱 보여드리면 제가 10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91.7K 딱 저항 보이시죠? 저항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밀었다가 90.7K를 밀었다가 다시 올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라섰다가 내려왔죠. 결국에 지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영상에서 뭐 오지 않을 가격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올 자리 그리고 손익비가 좋은 그런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잡아드렸죠. 자, 제가 어저께에는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예상하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그 타점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저 또한 매매를 통해서 뭐 항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들이 있죠.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저항을 막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지지를 보여줄 때 그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타점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셔서 1월 달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서 적어도 이 정도의 반 정도만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월 달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빨갛게 딱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룸은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이 입장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단기적인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좀 이슈가 있는 게 이 클래리티 법안이죠.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과 비트코인의 구조적 전환,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온체인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엄청 크진 않죠. 오늘 1%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만요. 가격만 보면 큰 방향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지루함을 상당히 크게 느끼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먼저 온체인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의도는 항상 가격보다 먼저 이런 데이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곧 논의될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과 함께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와 있는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얼마 안 남았죠. 1월 15일 날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법안은 단기적인 호재나 악재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 어떤 자산으로 정의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가격 변동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먼저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차트, 익스체인지 넷플로우. 자, 이게 비트코인 거래소의 순유입량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질 때에는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거든요.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데이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클래리티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순유입은 뚜렷한 급증 없이 제한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이 말은 뭘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입법 논의를 즉각적인 위험의 이벤트로 해석하지 않고 있고 패닉도 없고 포지션 정리도 거의 없는 상태. 비트코인은 거래소 밖에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흐름을 SOPR 지표, 이 지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현손익 비율이거든요. SOPR은 이동된 비트코인이 이익 상태에서 팔렸는지 손실 상태에서 팔렸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현재 SOPR은 1부근 혹은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크게 보게 되면 이런 수준인데요. 자, 밑에 있는 이 보라색 선 같이 딱 나와져 있는 거, 이 빨간색 선이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1 밑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제가 어제 비트코인 장기적인 그 타점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제가 SOPR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의 핵심은 단순해요. 이익 실현이 거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코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온체인에서 활발히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시장에서 팔아야 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표를 함께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현재 시장은 방어 국면도 아니에요. 공포에 의한 회피도 아니라 지금은 인내 국면. 인내를 못하시는 분들, 지루함을 느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빠르게 회전시키지 않고 있고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투자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1월 15일을 기점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으면 90K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그 밑에서 유지가 됐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의 의미가 다시 또 중요해지는 순간이죠. 이 법안은 단순한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규제된 디지털 원자재로서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편입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 변화는 항상 가격보다 온체인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기 뉴스에 따라서 흔들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기간과 장기 보유자 중심의 점착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보다 조용해진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상당히 자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 자금들은 결국에 이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따라서 밑으로 향할 수도 있고 위로 향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에 순유입이 되는 순간이 거의 없죠. 지금 거래소에 순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매도 버튼을 클릭하기보다는 이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나중에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이미 선택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항상 투자자들은 시간 대비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날 때를 기다리잖아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도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은 방향성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100%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100% 확신이 드는 순간 매수세가 엄청 몰려들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97에서 98K 여기까지는 단숨에 치고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못 찍을 수도 있죠. 못 찍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딱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흐름에서 좀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딱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오늘은 예상되는 그 흐름만 잡아드릴 거고 이선 예상 진입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가격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 상승 패럴에 저항을 도전하고 밀려도 한 번에 이런 정고점 가격대를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뚫더라도 이걸 지지받으면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빅롱 장세다 보니까 언제든 들어가도 좋아요. 근데 한 번에 돌파가 나오면 결국 밀었다가 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뚫어주니까 지지를 체크하다가 실패했죠. 그럼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지지로 바뀔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데 우리가 좀 더 낮게 살려면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상승 패럴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 선을 넘고 나서 아니면 그냥 저항을 맞고 내려와도 되는데 자, 뭐 이런 흐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려간다면 우리가 92.2K 자, 대략적으로 지금 꼬리가 달려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때 지지를 보여줬던 구간인데 이거를 지지를 체크하고 올랐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눌릴 때 그때 들어가도 우리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자, 92.2K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꼬리가 달려있던 구간 뭐 이 종가가 92K이긴 한데 이 92.2K 뭐 지금 4시간 봉상으로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걸 돌파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꼬리들에 대한 지지를 봐주면서 그래야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시간 대비해서 손익을 좀 더 크게 좀 뽑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자리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정말 세부적으로 내가 잡았을 때 정말 저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디테일한 그런 타점들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물론 이게 1차 TP를 제가 전고점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이게 돌파하는 순간에는 단기적으로 그냥 97K, 98K까지 보셔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점을 잘 잡아야 뭐 매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흐름이 정말 오더라도 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에 정말 예상되는 그 진입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92.2K를 못 찍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죠. 어제 저녁에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때에도 뭐 이런 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타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는데 괜히 겁나서 수익 못 내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만 뭐 정말 수익이 괜찮다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승 패럴에 이거를 도전조차 못한다? 현재 시점에선 1번 관점이 확률상으로는 90%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항도 체크를 못하고 내려온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월 10일 21시 양봉이 여기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양봉이죠. 그리고 이 음봉을 모두 이겨내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가격대, 이 양봉의 중간 가격대를 이용하자는 거죠. 물론 한 차례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했죠. 근데 이게 이탈하는 순간 그때부터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분할로 잡아야 되겠죠. 자, 분할로 잡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여기서 이탈됐다가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게 법안이 나오기 전에 뭐 법안 논의가 되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기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미 털고 그냥 또 밑으로 빠졌다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확률상으론 1번 관점이 더 유효하고 제가 90%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점은 정말 개미 털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럴 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도 뭐 1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올라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시원하게 털고 가요. 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지금 양봉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상승 패럴에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이 안 나온다면 결국에 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럴 때에는
흐름이 어떻게 잡힐지 몰라요. 여기서 그냥 바로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더 밀고 갈지. 자, 그러면 뭐 이게 10%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될지 뭐 나쁘진 않겠죠. 결과론적으로는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잡고 만약에 더 밀린다면 2차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뭐 1차 TP는 제가 그냥 93.7K 딱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딱 상승 패러렐을 마주칠 때 딱 수익 실현. 먼저 수익 실현하고 더 올라갈 때 매도한다는 전략인데, 자, 이런 타점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놔야 우리가 뭐 선물 매매할 때는 청산을 안 당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분들께 좀 타점을 말씀드렸던 구간이 해당 구간이거든요. 자, 정확히 10시 15분이니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한번 밀렸다가 가긴 했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TP, 2차 TP 대략적으로 이때 92.17K를 찍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 써놨듯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타점이 좀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그 흐름 안에서 움직였고 저항을 체크하고 지지를 체크했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타점이 너무나도 명확했다는 거예요. 살짝 물리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수익을 봤죠. 타점이 여러분들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급해져서 괜히 수익을 못 내시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러분들께 또 보조지표도 공유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에도 보조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고 수익을 내신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어젯밤에 공유드린 타점도 수익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 이 보조지표 또한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이 깃발 신호가 두 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셀 신호나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처럼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타겟이라는 단어,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 정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타점을 못 잡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를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이게 디테일함이 살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 제가 뭐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제가 이렇게 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월 달에 정말 좋은 수익으로 마감하셔야 2월 달에 내가 비중을 더 두면서 더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보조지표 공유 받는 방법하고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 조심하자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우리가 롱을 치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제가 반등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결과로 말씀을 드리죠. 저 물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물론 밑에서 잡으신 분들, 근데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만약에 올라가도 늦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결국 지금은 쇼치면 죽는 시장이 곧 발생할 겁니다. 뭐 하루 안에 3에서 5% 이게 아니라 7에서 10%이 정도의 상승도 한 번씩은 나올 그럴 분위기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는 그 흐름대로 흘러갔을 때 뭐 목표값을 더 크게 잡으셔도 좋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